2025년 7월 30일 오늘 한국 증시를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FOMC 회의나 한미통상협의 같은 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점을 또 경신했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인데요. 3,254.47, 0.74% 상승 마감했죠. 네, 특히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가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외부인이 한 5,800억, 기관이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이것도 벌써 6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입니다. 와, 6일 연속이요?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런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803.67, 0.10%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사이에 온도차가 꽤 컸던 하루네요. 네, 아주 뚜렷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동력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 동력. 역시 시장에서 말하는 삼두마차 덕분이었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요. 정확합니다. 이 세 섹터가 오늘 코스피 상승을 거의 다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반도체부터 보면 삼성전자, 이게 테슬라하고 AI 칩 계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요. 오늘 2.83%나 올랐어요. 와,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르면 지수 영향이 크죠. 그럼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방미 관련해서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대덕전자, 삼성전기 같은 관련주들 오늘 16%, 10%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그래도 조금 올랐고요. 네,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동차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도 미국 관련 이슈가 있었죠?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가 4.45%, 현대차도 2.29% 상승하고 네, 현대모비스도 3% 넘게 올랐고요. DYC 같은 관련 부품주도 13% 급등했네요. 야, 자동차도 뜨거웠군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아주 컸습니다. 규모가 거의 6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거든요. 6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소재 기업인 LNF가 9% 넘게 급등했고요. 또 하이드로리튬이라고 고순도 염화리튬 국산화 성공 소식, 이것도 리튬 테마 전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두마차가 정말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형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증시 자금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2조 5천억 넘게 급증해서 67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가 뜨거울 때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제약 바이오 때문이라고요?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요? 네, 맞습니다. 실적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20% 넘게 급락했는데 이게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한테 직격탄이 된 거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7%대, 3%대 이렇게 하락했군요. 네, 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른 종목이 더 많았는데 코스닥은 내린 종목이 더 많았어요. 이런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정말 코스피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했네요. 근데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는 좀 괜찮았다고요? 네,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쪽은 코스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 말고 개별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었죠. 상한가 간 기업들도 꽤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해성옵틱스는 갤럭시 S26 부품 공급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덕산하이메탈은 삼성전기 공급 부각, DXVX는 mRNA 항암 백신 계약 소식, 이런 개별 호재들이 작용했죠. 3기에너지 솔루션즈는 2차 전지, 테마 덕분일 거고 KR모터스, IA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네요? 네, 그 외에도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대감으로 23% 급등했고 마음AI도 정부 펀드랑 로봇 두뇌 상용화 이슈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시장 전체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네요. 네, 개별 모멘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삼두마초 덕분에 연고점을 또 썼지만 코스닥은 미국발 바이오 쇼크 여파로 주춤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대형 수출주 중심의 랠리와 특정 테마의 급락,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시장 내 차별화가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거시적인 변수, FOMC 같은 것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구체적인 뉴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또 어떤 뉴스에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뭐랄까, 오늘처럼 글로벌 경제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처럼 어떤 외부 충격 하나에 특정 섹터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또 우리 증시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불안 요소, 취약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양면성을 다 봐야겠죠. 핵심 산업의 저력과 특정 리스크에 대한 노출. 네, 이 상반된 신호가 오늘 시장에 동시에 나타난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